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93이 된 이만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다 뵙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면 묻습니다. 뭘 먹고 그렇게 정정하냐고,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냐고. 그 비결을 묻습니다. 비결은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만 저는 제 몸에 독이 드는 짓은 평생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산다는 우리 아들 녀석 집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글쎄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그 독한 양냄새, 그 하얀 물 낙스 말입니다. 그걸 집안 구석구석에 부어댔는지 숨이 턱 막혀서 혼났습니다. 그 녀석이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무슨 박사인가 뭔가 한다는데 살림하는 지혜는 이 늙은 아비 발뒤꿈치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18살에 광복을 보고 21살에 전쟁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는 비누 한 장이 귀해서 잿물로 빨래하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제 안사람은 그 없는 살림에도 집안을 어찌나 반짝반짝하게 닦았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무슨 좋은 약이 있었습니까? 병원을 자주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집에 있는 흔한 걸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때 제 안사람이 부엌 찬장에 넣어두고 아껴 쓰던 게 딱 2개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바세린 한 통하고 이 닦는 치약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로 그저 살 튼 데나 바르고 이만 닦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2가지만 잘 쓰면 집안의 웬만한 골칫거리는 물론이고 제 몸 돌보는 데까지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93 늙은이가 90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진짜 지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안은 빛나게 제 몸은 건강하게 지키는 그 옛날 비법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남김없이 다 풀어놓겠습니다. 이건 요즘 의사 양반들은 잘 모르는 우리 조상들의 진짜 지혜입니다. 특히 저 뒤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바세린을 아무데나 막 발랐다가 오히려 살을 썩게 만들고 병원 신세지는 바세린 잘못 쓰는 법도 제가 똑똑히 짚어드릴 테니 오늘 제 얘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앞으로 병원비 수십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하려면 그 우리 아들 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녀석이 그렇게 독한 락스를 써대니 손이 성하겠습니까? 무슨 교수라면서 칠판에 글씨 쓰는 손이 나무 껍질처럼 다 갈라지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렵다고 벅벅 긁어대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 사다 다르면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독한 걸 만지니 나을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독한 약으로 문질러댄 그 비싼 돈 주고 설치했다는 부엌이며 화장실 수도꼭지는 광은 다 죽고 시커먼 물때만 얼룩덜룩 껴서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배운 사람이 그런 지혜는 없는 모양입니다. 돈 주고 지혜는 못 사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글쎄 이 녀석이 면도하다가 턱을 살짝 베었는데 그 피가 나는 상처에 바세린을 떡하니 바르고 있는 겁니다. 보습을 해야 빨리 낫는다나 뭐라나. 참,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하고 등짝을 한 대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 짓입니다. 상처에다 대고 독을 바르는 짓입니다. 바세린은 세살을 돋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건 뚜껑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처가 났다는 건 거기로 눈에 안 보이는 나쁜 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름으로 된 뚜껑을 팍 덮어버리면 그 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나쁜 균들이 아이고 좋다 하면서 그 안에서 새끼치고 골마 터지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덧나게 만드는 짓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 독한 락스 당장 갖다 치워라. 그리고 이 아비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네 손도 지키고 자네 집 살림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옛날지의 맞는 크림 비법을 알려주겠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종이컵 하나 하고 나무젓가락 하나씩 가져와 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옆집에 굴러다니는 바세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밥숟가락으로 하나 푹 퍼서 종이컵에 담습니다. 그리고 아무 치약이나 괜찮습니다. 치약도 바세린하고 똑같은 양으로 1대1로 쭉 짜서 넣습니다. 그 다음 나무젓가락으로 이 두 가지가 아주 부드러운 크림처럼 될 때까지 열심히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참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안사람이 쓰던 만능 크림입니다. 자, 그럼 이 크림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첫 번째 지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0년 묵은 수도꼭지 물때하고 싱크대 곰팡이를 단 3분 만에 새 것처럼 되돌리는 비법입니다. 이 만능 크림을 반드시 마른 헝겊이나 부드러운 천에 콩알만큼만 딱 묻습니다. 절대 젖은 헝겊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때로 얼룩덜룩한 수도꼭지, 싱크대, 샤워기, 가스레인지, 하여튼 집안에 반짝거려야 할 쇠붙이들은 다 닦아주는 겁니다. 이때 힘주어서 박박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약 바르듯이 부드럽게 쓱쓱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치약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이담일 때 시원하라고 고운 가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루가 쇠붙이에 붙은 묵은 때나 곰팡이를 아주 부드럽게 갈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독한 락스처럼 쇠를 갉아먹지도 않으면서 더러운 것만 쏙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세린이 하는 일입니다. 치약이 때를 싹 벗겨낸 그 자리에 바세린이 아주 얇고 반짝이는 기름막을 싹 씌워줍니다. 마치 비싼 양복쟁이들 구두에 광을 낸 것처럼 매끈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방울이 그 위에 앉지를 못하고 또로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물때가 낄 틈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닦아보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시커멓던 수도꼭지에서 자기 얼굴이 비친다고 입이 떡 벌어집니다.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두면 거짓말처럼 몇 주는 물때 걱정 없이 반짝반짝한 부엌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독한 양냄새 안 맡아도 되니 숨쉬기도 편하고 손도 안 망가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 안경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비법입니다. 바로 겨울철 안경 김서림을 한 방에 막아주는 비법입니다. 아이고, 저도 안경을 씁니다마는 이것만큼 성가신 게 없습니다. 추운 날 밖에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앞이 하얘져서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먹을 나치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서 안경을 들었다 놓았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시중에서 비싸게 파는 무슨 약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린스나 비누칠 하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 만능 크림 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만든 그 만능 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쌀 한 톨 크기보다 더 적게 아주 조금만 면봉에 살짝 묻힙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경알 안쪽하고 바깥쪽에 콕콕 찍어 바릅니다.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안경 닦는 부드러운 헝겊 있죠. 그걸로 크림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아주 부드럽고 꼼꼼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마치 안경 아래 기름막을 한 겹 입힌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거친 휴지나 수건으로 닦으면 안경알 다 망가지니까 꼭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닦아두면 왜 김이 안 서리겠습니까? 아까 바세린이 수도꼭지에 코팅막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세린의 그 기름 성분이 안경알 표면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얇은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김을 불거나 뜨거운 증기를 만나도 그 수증기 알갱이들이 안경알에 착 달라붙지를 못하고 기름 위에 물방울 굴러가듯이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아들 녀석도 이거 해보더니 아버지 세상이 다 환해 보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모릅니다. 이건 안경뿐만 아니라 목욕하고 나면 뿌옇게 변하는 욕실 거울에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닦아두면 며칠은 뜨거운 물로 목욕해도 거울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거 하나로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이건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거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품격을 높여주고 돈을 아껴주는 아주 특별한 비법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거 안 발라봤습니다마는 제 안 사람이 그랬습니다. 명절이나 교회 갈 때 무슨 향 같은 거 바르고 향수인가 뭔가 하는 걸 살짝 뿌리더군요. 그런데 그게 참 비싸다고 합니다. 몇 방울에 몇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향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마치 내 돈이 공기 중으로 휙 날아가는 기분일 겁니다. 이 비싼 향수 향기를 아침에 한 번만 뿌려도 저녁 늦게까지 아주 은은하고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바세린입니다. 이때는 치약은 섞으면 안 됩니다. 바세린 그대로 써야 합니다. 향수 뿌리기 전에 바세린을 아주 조금 손톱에 낀 때만큼만 덜어서 향수 뿌릴 곳 있지 않습니까? 맥박이 뛰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 그런 자리에 살짝 펴 바릅니다. 그렇게 바세린을 살짝 바른 부위에 향수를 칙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세린의 그 기름 성분이 향수 알갱이들이 공기 중으로 도망가는 걸 마치 거미줄처럼 꽉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가마솥 뚜껑 덮어서 김이 못 날아가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향이 한꺼번에 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은은하게 하루 종일 몸에서 풍기게 됩니다. 비싼 향수 아껴 쓸 수 있으니 이것도 결국 돈 버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요즘은 독한 락스 냄새 안 맡아서 살 것 같다고 물때 낀 수전 보면서 속 썩을 일 없다고 갈라지던 손도 다 나았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지혜 덕분에 돈도 아끼고 건강도 찾았습니다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1,000원짜리 바세린하고 치약으로 수십만 원의 가치를 뽑아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집안 쇠붙이를 새 것처럼 만들고 안경 김서림도 막아주고 향수 향기도 오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바세린을 잘못 썼다가는 방금 들은 이 모든 좋은 점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93 늙은이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99% 잘못 알고 있는 바세린 절대 쓰면 안 되는 3군데를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가셔도 병원 갈 일 반은 주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피가 나는 상처에는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들 등짝 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전쟁통에 제가 봤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에 뭣도 모르고 기름 같은 걸 발랐다가 그 다리가 썩어 문드러져서 잘라내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바세린이 상처를 밀봉해버려서 그 안에서 나쁜 균들이 골마 터진 겁니다. 피가 나는 상처에는 바세린이 아니라 깨끗하게 소독약 바르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 하는 겁니다. 상처가 깊으면 당연히 병원 가야 합니다. 둘째, 절대 불에 댄 곳이나 뜨거운 물에 댄 곳에도 바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이가 뜨거운 국에 손을 대었을 때 당황해서 찬물로 식히지도 않고 거기에 바세린부터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불타고 있는 상처에 기름을 붓고 뚜껑까지 덮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바세린이 그 뜨거운 열기가 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갇힌 열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멀쩡했던 속살까지 다 익혀버리는 겁니다. 작은 화상이 아주 끔찍한 흉터를 남기는 화상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뜨거운 것에 되었을 때는 바세린이 아니라 무조건 흐르는 찬물입니다. 최소한 20분 이상 충분히 흐르는 찬물로 그 열기를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겁니다. 셋째, 절대 골문 여드름이나 뾰루지 위에도 바르지 마십시오. 우리 손주 녀석을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번들한데 거기다 바세린을 수분 크림처럼 바르고 잡니다. 피부 좋아진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말입니다. 바세린은 기름덩어리입니다. 이게 얼굴에 있는 수만 개의 모공, 즉 숨구멍을 전부 막아버립니다. 그럼 피부는 숨을 못 쉬고 기름은 밖으로 못 나와서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여드름균이 그 기름을 먹고 더 신나게 자라납니다. 멀쩡하던 피부도 순식간에 뾰루지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늙은이야, 바세린은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요? 하고 묻는 분이 계시겠지요. 바세린이 최고의 약이 되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처가 없고 염증이 없으며 기름이 안 나오는 아주 두껍고 마른 피부입니다.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뒤꿈치입니다.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는 그 발뒤꿈치, 양말 신을 때마다 걸려서 올이 나가는 그 발뒤꿈치, 거기에는 바세린이 산삼보다 좋은 명약입니다. 저녁에 발 깨끗이 씻고 물기가 살짝 남았을 때 바세린을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걸로 한번 감싸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주무셔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마치 애기발처럼 보들보들해진 기적을 만나게 될 겁니다. 팔꿈치나 무릎처럼 거뭇거뭇하고 두꺼워진 살에도 아주 좋습니다. 바세린은 이렇게 보호막이 필요한 두꺼운 피부에만 쓰십시오. 얼굴이나 상처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평생 피부과 관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늙은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한 락스 대신 바세린 더하기 치약 만능 크림으로 집안 수도꼭지 반짝반짝하게 닦으십시오. 둘째, 안경하고 욕실 거울도 이걸로 닦아서 김서림 없는 밝은 세상 보십시오. 셋째, 비싼 향수는 바세린 살짝 바른 손목에 뿌려서 하루 종일 좋은 향기 즐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신당부입니다. 절대 피나는 상처, 뜨거운 물에 댄 곳, 골문뾰루지에는 바세린 바르지 마시고 대신 논바닥처럼 갈라진 발뒤꿈치에 듬뿍 양보하십시오.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준 내용들은 제가 93, 평생을 살면서 직접 겪고 느낀 생활 속의 지혜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경험을 나누는 일반적인 정보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 법입니다. 만약에 독한 세제 때문에 생긴 기침이 며칠이 지나도 안 멈춘다거나 피부가 연고를 발라도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하면 그때는 이 늙은이 얘기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서 꼭 전문 의사 양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 그 모든 판단과 책임은 결국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아두십시오. 오늘 제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 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 영감님 얘기 참 유익했다. 나도 당장 따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화면 아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 늙은이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딱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독한 락스 냄새 맡아가며 힘들게 청소하는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또는 김서린 안경 때문에 고생하는 내 친구, 아니면 상처난 곳에 아무 생각 없이 바세린 발라주는 우리 자식들 말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지금 바로 이 늙은이 얘기를 공유해서 꼭 좀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공유 한번 해주는 게 내 자식들 건강 지켜주고 병원비 아껴주는 참 좋은 일, 복 짓는 일입니다. 구독인가 뭔가 하는 것도 눌러두면 다음에도 이 93세 늙은이가 또 생각나는 대로 돈 아끼고 몸 건강해지는 그런 옛말 지혜 보따리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덕이었습니다.